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세운 뜻 제대로 실천하기를 주제로 저번 시간까지 뜻을 세워봤다면 이번엔 내가 세운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목요결 혁구습창에 나와 있는 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할지라도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서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옛 습관이 그 뜻을 막아 흐려버리기 때문이다. 옛 습관은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뜻을 견고하지 못하게 하고 행실을 착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행한 것을 내일에 가서도 고칠 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후회하면서도 저녁에는 또다시 되풀이한다. 따라서 반드시 용맹스러운 뜻을 크게 가지고 옛 습관은 마치 칼날로 쳐서 물건을 끊듯이 하여 그 부리를 잘라 없애서 마음속에 털끝만큼도 남은 찌꺼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옛 습관을 맹렬히 반성하기에 힘써서 마음이 한 점이라도 옛 습관의 더럽혀짐이 없게 한 뒤라야 비로소 배움에 나아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이인은 옛 습관이 우리가 세운 뜻을 막고 흐려버리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옛 습관 때문에 배움에 나아가 공부를 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 습관을 마치 칼날로 치듯이 완전하게 없애고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꾸준히 반성해야지만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배움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옛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좋아하거나 혹은 돈을 쉽게 쓰는 성향이 있어서 자주자주 쇼핑을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컴퓨터나 노트북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바른 자세가 아니라 목을 길게 뺀 거북목 자세로 오랫동안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허리가 안 좋아져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공부를 하거나 일하기 어려워하는 현대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용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 등은 우리가 공부에 힘쓰는 것들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이렇게 오래돼서 마치 나에게는 편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공부를 방해하는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걸 바로 혁구습이라고 합니다. 혁구습이라는 건 오래된 습관을 고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는 이러한 혁구습을 위해서 단순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거나 컴퓨터 자체를 이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의식주의 풍족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내면적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습관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여기고 또 편안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은 채 행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한 습관들이 도덕적 주체로 살겠다는 나의 뜻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들을, 오래된 습관들을 반복적으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 고치는 것이 내 뜻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데는 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또 학문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데에는 구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여기서 구용과 구사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바로 몸과 마음을 단속하고 지혜를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용은 9가지의 용모를 의미하고요. 구사는 9가지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9가지의 용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것을 도와주고 9가지의 생각은 지혜를 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구용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구용이란 무엇인가? 그 뒤로 나오는 설명글은 모두 아래 나와 있는 구용을 나타내는 한자어들을 풀이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족용중, 발걸음은 무겁게 하라. 수용공, 손은 공손히 하라. 목용단, 눈은 단정히 뜨라. 구용지, 입은 가만히 다물고 있으라. 성용정, 목소리는 조용히 내라. 두용직, 머리는 항상 똑바로 하라. 기용숙, 숨을 쉴 때에는 정숙하게 하라. 입용덕, 서 있을 때에는 덕스럽게 하라. 색용장, 얼굴빛은 장중하게 하라. 방금 이야기한 9가지의 용모 혹은 태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정신이 신체 건강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체를 단속하고 정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세우고 정신적으로 집중하고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사란 무엇인가? 이 뒤로 나오는 설명글 또한 아래 나와 있는 9가지의 생각, 구사를 해설한 글입니다. 자, 사사명. 사물을 볼 때에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하라. 청사총. 소리를 들을 때는 참뜻을 밝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라. 색사온. 얼굴빛을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모사공.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라. 언사충. 말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함을 생각하라. 사사경.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의사문. 의심이 나면 물을 것을 생각하라. 분산한. 화가 날 때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하라. 견득사의.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하라. 구사는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말할 때는 신뢰를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에는 의로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 충족하는 생각을 할 경우 우리가 배움을 실천할 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구용을 지키고 지혜를 더할 수 있는 구사를 지켜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기 위한 9가지의 태도, 그리고 지혜를 더하기 위한 9가지의 생각,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점검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구용과 구사 중 몇 가지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실천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경목유결 독서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배우는 사람은 항상 도덕적 주체가 되겠다는 마음을 잘 간직하여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반드시 이치를 궁리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밝힌 뒤에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치를 궁리해야 하고 이 이치를 궁리하려면 먼저 글을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현들의 마음 쓴 자치와 착한 일들을 본받고 악한 일은 경계하는 일들이 모두 이 글 속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소학을 읽어 부모를 모시고 이어서 대학을 읽어 이치를 궁리하고 논어를 읽어 인을 구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이어서 맹자를 읽어 의리와 이익을 분별하고 이어서 중용을 읽어 성정의 덕, 옳은 길을 미루어 나가는 효과 등을 깨닫는 것이 있게 해야 한다. 글이 너무 길어서 교과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문을 조금 생략해서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학이나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고전으로 인정받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그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을 때에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정독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는 도덕적 주체가 되기 위해선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이치를 궁리하려면 글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 뜻 세움 실천 방법은 글을 읽고 궁리하라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왜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혁구습, 구용, 구사 같은 방법들은 도덕적 주체로 살겠다는 내 뜻을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세운 뜻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죠. 이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작업이 필요하고 그 심화된 작업을 바로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독서 과정에서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고전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소개가 되었던 소학, 대학, 그리고 논어. 이는 글 중에서도 고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글에서 소개되었던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과 같은 책들은 모두 고전에 속하는데요.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에는 읽어야 할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고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받은 책을 대할 때는 정성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전을 정독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 정독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는 독서장에서 독서법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잡고 반듯하게 앉아 공손히 책을 펴놓고 마음을 집중하여 뜻을 모아 정밀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읽어 그 행할 일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글의 의미와 뜻의 깊이를 터득하고 글 구절마다 반드시 자기가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릇 독서를 할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충분하게 읽어서 그 의리와 뜻을, 즉 옳음과 의미를 모두 깨달아 통달하여 의심이 없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많은 책을 탐내어 이 내용 저 내용 얻으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책을 섭렵해서는 안 된다. 이는 독서법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책을 읽는 자세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워서 책을 읽기도 하고 혹은 엎어져서 읽거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무릇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 손을 마주잡고 반듯하게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신체가 준비가 되어야지만 내 마음이 그 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책을 충분히 읽고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방법들을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독서를 할 때 많은 책을 읽고자 하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는데 사실 많은 책을 가볍게 수박 겉핥기 하듯 읽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이의는 강조합니다. 한 가지 책을 충분하게 읽고 그 글의 의미와 뜻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그 구절에서 뜻하는 정의, 뜻, 옳음, 이치 이런 것들에 통달해야지만 한 권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내가 세운 뜻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래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친다는 의미의 혁구습,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기준으로서의 구용, 9가지 태도, 그리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으로서의 구사, 9가지 생각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알아봤고요. 또 이것을 심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와 그리고 독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